언제 지명되셨다 그랬죠? 4월 초라고 그랬죠? 예, 4월 초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셨네요. 예, 한 달 채 못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좀 많은 소회가 있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특히 이제 자료 제공이 어려웠는데요. 저 자신에 대한 자료 제공이나 저희 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은 제가 충분히 할 용의가 있었습니다만 인사청문 초기에 제가 제공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됨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근거 없는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를 넘는 바람에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입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조금 주의해서 선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주 검증 대상인데 지금 우리 현행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자질이나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도덕성 검증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신상틀기 청문회다, 망신주기 청문회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걸로 네,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보면 5년 동안 우리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사가 한 34명 정도 됩니다. 인사청문회 국무위원들한테 전반적으로 도입되고 난 이후 노무현 정부의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34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청문회법을 개정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또 돌변해서 이제 야당이 되니까 또 민주당은 도덕성 비공개 내용은 이름 방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도덕성 검증은 좀 빈공개로 하고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되는 우리 민주당은 저런 이야기를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청문 TFT까지 꾸리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세웠던 인사검증 7대 기준 플러스 또 추가로 시대 정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지속된 내로남불의 사령 점정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청문회 관계도 그렇고 청문회 자료 내는 것도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적으로 제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네들의 어떤 청문회 자료도 영 부실하게 나왔다. 전부 자기네들이 개인 신상의 문제로 지불을 해서 내지 않고도 바로 자기네들이 임명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형적인 어떤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까 이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려 문제에 대해서 잠시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2 때 법무법인에서 2주간 했었고 고3 때 제약회사에서 2주간 학교 밖 체험 학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2학년 때, 대학 여름 방학 때 2개월간 국회 입법 보조원으로 잠시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고2, 고3 때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어떤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2, 고3 때 하던 것은 학교의 수업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예. 즉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나 지인들 회사에 가서 직접 산업 현장을 겪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대학에 정치학과 입학하셨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거기서는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무를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입법보조원으로 들어간 것. 예, 입법 보조원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자우지간 구경을 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자료는 입법보조원으로 2개월 정도 있은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예, 이미 그래서 대학생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자꾸 아빠 찬스라고 하는데 아빠 찬스를 하면 이런 어떤 학교 밖 체험 학습이나 아니면 국회 입법 보조원을 이용을 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만 연결해서 아빠 찬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그런 식으로 가서 그게 대학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아빠 찬스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율촌이든지 제약회사에 학교 밖 체험학습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정치학과를 갔다든지 아니면 정치학과에서 졸업을 해서 지금 직장을 안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께서 명확하게 좀 여기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그렇습니다.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했던 것은요, 아버지가 노동자면 노동 현장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뭐 신문 기자면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평가도 없고요, 페일 앤 패스, 즉 수료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제 딸이 대학 갈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20, 30개 정도의 그 활동 내역을 첨부해서 대학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아빠 찬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